성윤그룹 본사 22층. 오전 9시 정각, 광활한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자리에 단정히 앉아 업무에 집중하는 척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출입구로 향했고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미세하게 몸을 움츠렸죠.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딩소리가 울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가차없이 오 부장님이 오신다. 누군가의 속삭임에 사무실 전체가 더욱 긴장했어요.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오상우 부장이 표정 하나 없는 얼굴로 들어섰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사무실을 훑었어요. 넥타이를 꽉 조인 그의 모습은 마치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같았습니다. 어제 보고서 이게 뭐야? 수준 참. 오상우 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무실 구석구석까지 울렸어요. 그가 손에 든 서류를 가장 가까운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그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런 수준으로 일하면서 월급은 제대로 받겠다? 다들 정신 차려. 이번 주말에도 전원 출근이다.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죠. 이 부서에서 오상우 부장의 말은 곧 법이었으니까요. 그의 눈밖에 나면 인사고과에서 최하점을 받고 그것은 곧 승진과 연봉 인상의 기회를 영원히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한쪽에서 미세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오상우 부장의 날카로운 귀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죠. 그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걸레를 들고 있는 노인이 보였어요. 김정희 할머니. 75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일찍부터 사무실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부였죠. 그녀의 등은 세월의 무게에 약간 굽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뭘 보고 있어요? 오상우 부장이 차갑게 내뱉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죠. 그 미소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쓸데없이 저기 서 계시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시죠? 오상우 부장의 말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청소부라는 직업 자체를 비웃는 것 같았죠. 정희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고 다시 바닥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정교했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일을 해온 숙련된 손길이었죠. 오상우 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사무실에 잠시 안도의 한숨이 퍼졌지만 곧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후 3시 사무실 한쪽에서 직원들이 소곤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사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대. 그래, 무슨 일인지 알아? 모르지. 그러고 보니 아침에 회장실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있던데. 이 말을 들은 오상우 부장이 다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에이, 뭐 별일 있겠어? 회장님이 직접 나서기나 하겠어?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는 실적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직원들을 마음대로 부려왔어요. 아무도 그에게 대들 수 없었죠. 심지어 사장조차도.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운명이 뒤바뀌는 날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바로 그가 무시했던 청소부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이튿날 아침 성윤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 있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들에게 향했어요.
그들은 마치 경호원처럼 자세가 반듯했고 말 한마디 없이 로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죠. 오상우 부장은 여느 때와 같이 오전 8시 30분 당당한 걸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로비의 이상한 분위기를 단번에 감지했어요. 낯선 남자들을 향해 의심의 눈길을 던지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오 부장님. 급하게 달려오는 목소리에 오상우 부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서실 직원 이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요? 오상우 부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죠. 이도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급히 찾으십니다. 바로 회장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오상우 부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회장실이라니. 그곳은 심지어 사장조차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출입하지 않는 성역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죠. 왜 하필 나를? 그것도 회장실에서? 알겠소. 지금 바로 가지. 그는 당황함을 감추고 무심한 척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향하는 동안 오상우 부장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문제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의 부서는 언제나 최고의 실적을 올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만이 중요했어요. 30층, 회장실이 있는 층에 도착하자 오상우 부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은 듯 당당하게 걸어 나갔어요. 회장실로 가는 복도는 마치 미술관처럼 조용했죠. 벽에는 성윤그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오상우 부장은 그 사진들을 무심코 지나치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 회사의 역사를 바꿨지. 내 실적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윤그룹은 없었을 거야. 자만심에 취해 있던 그는 회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는 또 다른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오상우 부장을 보자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어주었죠. 들어가시죠. 오상우 부장은 목을 가다듬고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은 얼어붙었어요. 넓은 회장실 중앙에는 거대한 원형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사장 김도준과 여러 임원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마치 장례식에 온 것처럼. 하지만 오상우 부장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테이블 맨 위 회장석에 앉아 있는 인물. 그 자리에는 어제 오상우 부장이 무시했던 바로 그 청소부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김정희 할머니. 이게 무슨... 오상우 부장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사장인 김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어머니. 그 한마디가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적?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상우 부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 그가 무시하고 조롱했던 박청소 할머니가 바로 이 회사의 창업주이자 사장 김도준의 어머니였던 것. 오상우 부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앉으시죠, 오 부장님. 김정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오상우 부장은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여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죠. 어제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쓸데없이 저기 서 계시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시죠? 그가 했던 말이 지금 그의 귓가에 울렸어요. 김정희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제와 같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그것은 연민이 아닌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오 부장님, 김정희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이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해왔죠. 오상우 부장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은 말라붙은 듯 했어요.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죠.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10년간 최고의 실적을. 오상우 부장이 겨우 말을 이었지만 김정희 할머니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실적.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김정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장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장치를 가리켰죠. 이 녹음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누군가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회장실의 오상우 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너 같은 무능한 놈은 당장 잘리는 게 맞아. 내 자리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번 주말에도 회사 나와서 다시 해. 아니면 당장 사표 써. 그 뒤를 이어 여러 녹음들이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실적을 위해 무리한 업무를 강요하고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내용들이었어요. 심지어 한 여직원이 울음을 참으며 부장님, 오늘은 제 아이가 아파서 라고 말하자 그런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일 끝내고 가든가 아니면 아예 그만두든가 선택해라고 대답하는 부분도 있었죠.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오상우 부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변명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마지막 녹음이 끝나자 김정희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이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오상우 부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김도준 사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실적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상우 부장은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10년간 그는 실적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왔습니다. 직원들의 눈물, 한숨, 원망 모두 무시했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항상 그를 보호해 주었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너는 해고야. 김도준 사장의 선언이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상우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사장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제 실적이 얼마나. 실적? 이번엔 김정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는 실적의 대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내가 바닥을 청소하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오상우 부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김정희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담겨 있었죠. 나는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김정희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창업한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직원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자리 잡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당신이 있었죠. 오상우 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비즈니스는 사람을 위한 거야. 김정희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 사람을 짓밟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탐욕일 뿐이죠. 오상우 부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커리어, 그의 자부심,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하는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늦었어. 김도준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원들에게 해준 말을 기억하나? 이런 수준으로 일하면서 월급은 제대로 받겠다? 당신의 인간성 수준으로는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없어요. 회장실의 문이 열리고 경비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도준 사장이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 부장을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개인 소지품은 나중에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사장님, 저는 정말 이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오상우 부장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경비원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김도준 사장은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헌신? 직원들을 짓밟고 갑질하는 것이 헌신이냐? 오상우 부장은 마지막으로 김정희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그를 위해 슬퍼하는 것 같았죠. 경비원들이 오상우 부장을 이끌고 회장실을 나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그가 무시했던 밭청소 할머니였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회장실에서 쫓겨난 오상우 부장은 로비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눈빛 하나에 움츠러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정과 호기심, 어쩌면 은밀한 쾌감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나요. 내가 알아서 나갈 테니. 오상우 부장은 경비원들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마지막 자존심마저 구기며 끌려나가고 싶지 않았죠. 경비원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그의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오상우 부장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최대한 당당하게 보이려 했지만 그의 흐트러진 넥타이와 식은땀으로 범벅된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10걸음, 20걸음. 매 걸음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그가 이 회사에서 쌓은 모든 것,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성과가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로 변해버렸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어요. 오상우 부장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성윤그룹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안에 그의 과거와 미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것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럴 순 없어. 그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는데 내가 없었다면. 그의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는 이미 해고되었고 그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었죠. 오상우 부장은 비틀거리며 인도를 걸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고 그의 자존심은 아내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는 그저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1시간쯤 걸었을까 오상우 부장은 자신이 모르는 동네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무작정 골목을 돌아다녔던 것 같았습니다. 피로감이 밀려왔죠. 그는 근처 작은 공원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실적을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자리도 위험했을 거야.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정말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김정희 할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눈에 담긴 실망감이 가슴을 찔렀죠. 오상우 부장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그의 아내와 10살 아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가족과의 시간보다 회사에서의 성공을 더 중요시했죠. 주말마다 회사에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하고 집에 있어도 업무 메일을 확인하느라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자신의 아버지는 어땠을까? 우직한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항상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었죠.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그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상우 부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오상우 부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아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그는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전화는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5번, 6번. 결국 오상우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물건들을 집으로 보낸다고.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오상우 부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해고된 사실, 자신이 어떻게 직원들을 대했는지, 그리고 박청소 할머니가 사실은 회사의 창업주였다는 것까지. 오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집에 와요. 우리 함께 이야기해봐요. 오상우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의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죠. 성윤그룹 본사는 오상우 부장이 해고된 이후로도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일했고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긴장감이 누그러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상우 부장이 이끌던 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오상우 부장의 자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김정희 할머니가 직접 후임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했죠. 이제 모든 직원들은 바닥을 청소하는 할머니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존경과 경외심이 섞인 눈빛으로. 한편 오상우 부장은 집에서 이틀째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린 채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아내가 문을 두드리고 식사를 권해도 그는 반응하지 않았죠. 그의 마음은 분노와 절망, 후회가 뒤섞여 복잡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그는 자신의 이력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이력서에는 화려한 성과들이 가득했습니다. 매년 최우수 부서 선정, 실적 2배 향상, 고객 만족도 상승.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오히려 부끄러운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성과 뒤에 숨겨진 직원들의 눈물과 한숨을 생각하면 오상우 부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대로 끝낼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쌓아 올린 자신의 커리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죠. 그는 서둘러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요?
아내가 물었어요. 회사에.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결연했습니다. 성윤그룹 본사 앞에 도착한 오상우 부장은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그곳은 이제 그에게 낯선 곳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는 주저없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오 부장님, 로비에 있던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김정희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오상우 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금 바로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회장님은 현재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세요. 오상우 부장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죠. 결국 경비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 후 그는 놀란 듯 오상우 부장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십니다. 30층으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오상우 부장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자리를 되찾고 싶다는 간절함만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죠. 30층에 도착하자 비서실 직원 이도현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부장님. 회장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장실로 들어서자 김정희 할머니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청소부의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자태에는 권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오 부장님. 김정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오상우 부장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게 이 회사는 전부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10년. 김정희 할머니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10년 동안 당신은 많은 성과를 이루었죠. 그것은 인정해요. 오상우 부장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나 회사에 기여했는지. 하지만 김정희 할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잃었어요. 인간성, 배려, 존중. 그리고 그것은 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오상우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사장님, 저는 정말 이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바뀔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고 김도준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상우 부장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헌신? 직원들을 짓밟고 갑질하는 것이 헌신이냐? 오상우 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10년 커리어가 이렇게 끝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어머니, 김도준 사장이 김정희 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올 자격이 없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괴롭혔는지 아시잖아요. 김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변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오상우 부장의 눈에 다시 희망이 찾아왔지만 김정희 할머니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하지만 그 기회는 이 회사에서가 아니에요. 오 부장, 당신은 이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더 이상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상우 부장은 회장실을 나오며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그라든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자신의 모습을 유리에 비친 채 바라보았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정장, 반듯한 넥타이,
신발까지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어요. 로비에 도착해 회전문을 나서는 순간 오상우 부장은 마지막으로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출근 날의 설렘, 첫 승진의 기쁨,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의 눈물겨운 표정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잃었는지 진정으로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한편 성윤그룹의 본사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김정희 할머니는 직원들 앞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회장으로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강당에는 전 직원이 모여 있었고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죠. 여러분, 김정희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서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오랫동안 저는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닥을 닦으면서, 복도를 청소하면서, 여러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회장실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김정희 할머니의 말을 경청했어요. 내가 이 회사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람이었어요. 김정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곳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과 탐욕만이 남았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다시 직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를 다시 만들 거예요.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오상우 부장 밑에서 고통받던 직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그들에게 이 순간은 해방과도 같았죠. 김정희 할머니는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변화를 즉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부서장들과 임원진의 재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과 직원 만족도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거예요. 둘째, 내부 감사팀을 새롭게 구성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감시할 것입니다. 셋째, 모든 직원들은 정시 퇴근을 권장하며 불필요한 야근과 주말 출근은 지양할 거예요. 직원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들이 꿈꿔왔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김정희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바닥을 청소할 것입니다. 이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김정희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바닥을 청소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직접 회사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일도 귀하거나 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우리 모두는 이 회사의 일원으로서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직원들은 모두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김도준 사장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그날 이후 성윤그룹은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부장들과 임원들은 교체되었고 새로운 리더십 철학을 가진 인물들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내부 감사팀이 꾸려져 직장 내 괴롭힘을 철저히 감시했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임원들과 부장들이
이러한 변화에 저항했어요. 그들은 실적이 떨어질까 우려했죠. 하지만 김정희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야 회사도 행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기적인 실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몇 개월이 지나자 성윤그룹의 실적은 오히려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창의성과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이직률도 크게 감소했어요. 무엇보다 사무실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김정희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걸레를 들고 사무실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어요. 성윤그룹의 변화는 한국 재계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기업 문화 개선이라는 명목 아래 임원진이 대거 교체되고 회장이 직접 바닥 청소를 하는 모습은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처음에는 경영권 분쟁이나 기업 쇄신 정도로 가볍게 다루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윤그룹의 진정성 있는 변화는 업계에 귀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성윤그룹 본사 로비는 활기찼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렸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3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회장님. 직원들이 로비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김정희 할머니에게 밝게 인사했어요. 김정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힘내세요. 변화는 곳곳에서 감지되었어요. 예전에는 부서 간 칸막이가 높아 서로 소통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열린 소통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타운홀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회사의 발전 방향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타운홀 미팅이 끝난 후 김정희 할머니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박했죠. 벽에는 성윤그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항상 직원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김도준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어머니, 재무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수치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생각보다 좋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김도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성과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전에 오상우 부장이 있던 부서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압박과 두려움 없이 일하니 창의성이 발휘되는 것 같아요. 김정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오 부장은 어떻게 됐나요? 김도준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소식이 들리길.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요즘은 적응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가 변했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비서실 직원 이도연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신입사원 교육이 곧 시작됩니다. 회장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청소부 복장이었어요. 김도준 사장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장으로 갈아입지 않으실 건가요?
김정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나예요. 신입사원들에게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대강당에는 30여 명의 신입사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받은 성윤그룹에 입사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김정희 할머니가 등장하자 신입사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윤그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정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우리 회사의 모습입니다. 신입사원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수는 성장의 밑거름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용납되지 않을 거예요. 신입사원들 중 한 명,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어요. 네, 무슨 질문 있나요? 회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한지훈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왜 직접 바닥 청소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다른 신입사원들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죠. 김정희 할머니는 지훈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바닥을 청소하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환경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을 하면서 저는 겸손함을 배웁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신입사원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회사에서는 어떤 일도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윤그룹의 정신이에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성윤그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던 사무실이 이제는 정시가 되면 차분하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야근은 특별한 경우에만 있었고 그마저도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이었죠. 이날도 오후 5시 30분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사원 한지훈도 컴퓨터를 끄고 책상을 정리했어요. 그는 입사한 지 한 달 남짓 되었지만 이미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지훈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길에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김정희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었죠.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훈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김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지훈 씨. 퇴근하나요? 네, 오늘 업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혹시 도와드릴까요? 김정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건 내 일이니까요. 지훈은 김정희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손길은 나이에 비해 여전히 정확하고 부지런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피로가 눈에 띄었죠. 회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김정희 할머니는 잠시 청소를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이시면서 왜 계속 밭청소를 하세요?
이제는 회사도 많이 변했고 직원들도 회장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데 김정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이곳은 내 회사지만 또한 나도 직원이거든요.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어요. 내가 이 회사를 세웠을 때 나는 그저 작은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사무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낮에는 영업을 다녔죠. 그때의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계속 청소를 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지훈의 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는 존경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김정희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정희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청소를 하면서 이 회사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지우는 깊이 감명받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입사 전에 여러 기업을 알아봤지만 회장이 직접 바닥을 청소하는 회사는 성윤그룹이 처음이었죠. 그럼 집에 가볼까요? 김정희 할머니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지훈 씨.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지훈은 문득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회장님, 오상우 전 부장님은 어떻게 됐나요? 저희 부서에서 종종 그분 이야기가 나와서요. 김정희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끔 소식을 들어요. 그래요?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요. 우리 회사를 떠난 후 오 부장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우는 감탄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군요.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김정희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오 부장은 그 기회를 잡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회전문을 밀고 나갔어요. 저녁 노을이 성윤그룹 본사 빌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회장님, 저기 혹시 내일 퇴근 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신입사원들이 작은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김정희 할머니는 지훈의 말에 밝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기꺼이 참석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걸어가면서 성윤그룹 본사 빌딩을 돌아보았어요. 웅장한 외관의 이 건물은 그녀가 수십 년간 일구어온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진정한 성공은 빌딩의 크기나 회사의 매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직원들의 행복한 그리고 자랑스러운 표정에서 찾을 수 있었죠. 멀리서 누군가 정희 회장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가에서 몇몇 직원들이 그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김정희 할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행복한 빛이 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김정희 할머니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 그것이 바로 그녀가 꿈꿔왔던 성윤그룹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웅장한 성윤그룹의 본사 빌딩을 비추며 어두워졌어요.